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움직임의 뇌과학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니까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움직임을 많이 하시나요? 또 어떤 움직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늘려가야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찌지 않으며 더 건강하게 즐겁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움직임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저자는 캐롤라인 윌리엄스, 영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에디터, BBC 라디오 제작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왜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움직임이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움직임을 우리 삶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원제는 move, 움직여라. 걷고 뛰고 춤춰라. 이제 우리는 걷기뿐만이 아니라 걷고 뛰고 춤춰야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진화했고 앞으로도 움직이면서 몸과 정신 그리고 삶이 더 놀랍게 진화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원래 일의 특성상 정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데 어느 날 우연한 움직임을 통해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계기로 몸은 움직이고 있을 때 정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뇌과학에서 진화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보통 성인들은 하루 평균 70%를 앉아있거나 누워서 보내는데 이것은 하루 24시간에서 16.8시간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1960년대보다 30% 정도가 더 적어진 거래요. 또 아이들도 자유시간의 50%를 앉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거기에 학교나 한국에서는 학원, 이런 생활에서도 책상 앞에 앉아서 그것도 구부정하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들을 다 합하면 성인들과도 정말 비슷해지는 거죠. 또 노령층은 더 많은 시간을 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 중 최대 80%는 거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남녀노소가 거의 인간 나무늘보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하루에서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움직임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발명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상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는 사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뇌는 생각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인지 능력, 정서 능력, 또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질환, 신체적 질환, 그리고 각종 질병, 또 노화도 가속화하면서 결국 우리는 몸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몸과 정신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을 4분의 1로 줄이면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질병의 진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결국 우리의 몸과 뇌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워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우리의 뇌는 우리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루 동안 거의 앉아있다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또는 주 1, 2회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운동 폭식은 움직임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은 특정 부위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또는 멋진 몸매를 만들어주는 그 목적에만 있진 않다는 거예요. 운동 전문가인 KT 보먼은 자신의 책 Move Your DNA에서 운동 폭식이 아닌
영양가 높은 움직임, 바로 nutritious movement. 이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인지, 노화 예방, 수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신체 움직임은 우울증, 만성 통증,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불안감도 줄이고 자신감, 자존감, 창의성, 주의력 등 이런 정서 능력, 인지 능력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건강, 감정,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싶다면 이 과학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멍게는 어리고 힘이 넘칠 때는 살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며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바위에 좋은 자리를 찾으면 변태를 시작해 성체가 되면서 여생을 거기에서 눌러앉는데요. 근데 이때 거의 모든 신경계를 소화해버리고 다시는 그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데요. 정말 애초에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생물의 진화도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우리의 뇌는 체중에서 약 2% 정도 차지하는데 신체의 전체 에너지 중에는 20% 정도를 사용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신체의 활동성은 두 뇌를 최대치로 돌아가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인류는 지구상의 다양한 종과의 진화 과정에서 더 넓은 땅에 가고 가장 좋은 먹이를 발견하는 방법을 찾고 그러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하고 자신들보다 몸집이 큰 먹이보다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해치워야 하고 돌아오는 길도 기억해야 하는 등 지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생존에서 번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진화 압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채집 기술, 수렵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좋아지면서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기술을 높여가면서 뇌가 그 어떤 종보다도 가장 고도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동물들은 오랜 기간의 강도 높은 훈련 없이도 계절의 변화와 충분한 음식만 있으면 3,000km도 비행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아주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높은 나무에도 매달릴 수 있는 등 고도의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운동 능력은 과거에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극하고 얼마나 꾸준히 부하를 주고 얼마나 꾸준히 단련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종은 용불용설, 즉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그 일반적인 진화의 규칙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진화에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을 높이고 노화도 예방하는 등 인간을 보다 건강하고 발전되게 진화시키는 영양가 높은 움직임, nutritious movement,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분명한 것은 다른 종과 달리 인간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어떤 움직임이든 이 전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든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활동하는 시간은 최대한 늘려가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하루의 움직임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요. 내가 다행히 이 움직임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런 움직임은 너무 안 했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움직임을 더 늘려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서 내 하루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움직임은 부족한지, 그러면 어떤 움직임을 늘려가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걷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움직임. 아무 장비 없이도 아무 돈도 들지 않고 배우려고 학원에 갈 필요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다만 올바른 자세만 배우고 익히면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도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걷기. 그 걷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화생물학, 생리학,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인간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이 걷기, 또 약간은 뛰기 덕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활동적인 놀이 등 신체 활동은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 창의적인 사고 능력, 거기에 정서적인 능력도 촉진시키는 등 움직임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은 걷기의 힘에 대해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걷기는 몸과 마음에 아주 특별한 영향을 주는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뒤바꿀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걷기와 사고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프리드리히 니체, 버지니아 울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여러 세대의 천재들이 걸으면서 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걷지 않는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태롭게까지 만든대요. 또 정적인 생활 습관은 창의적 아이디어 부족을 일으키고 신체 정신 건강의 악화 등을 유발하는데, 반면에 일어서서 움직이면, 걷거나 뛰거나 다양한 신체 활동, 신체 놀이를 하면 두뇌는 기민함을 갖추고 심지어 학습할 준비를 갖추게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라고 제안하고 중력을 거스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뼈에 체중을 실으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기억력을 높이고 노년의 두뇌 용량 저하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에 체중을 실기 위해 가방 메고 걷기, 이런 방식으로도 걸을 수 있네요. 찰스 다윈은 생물 진화론을 정립할 때 사실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대요. 가족은 많아지고 있고 런던의 소음 등 중대한 일을 앞두고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해법은 바로 움직이는 것이었다고 해요. 새로 이사간 집 주변에 400m 길이의 자갈길을 만들고 그것을 생각하는 길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그 길은 얕은 경사가진 목초지를 지나고 또 그늘진 숲을 통과해 오게 되어 있는데, 다윈이 어지러운 머릿속, 어지러운 마음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진화 이론을 만들어낼 마음의 여유를 찾은 것이 바로 이 길을 하루에 4-5번씩 오가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멋지죠? 그래서 이 저자도 아들과 함께 생각하는 길을 명명하고 그 길을 걸었다고 해요. 다윈의 창작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래서 저도 집 주변에 자갈길은 안 깔았지만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을 생각하는 길이라고 명명하고 이 K독서대학에 필요한 영상들을 만들 때 머리를 식히면서 걷기와 함께 걷는 그 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의 스위치도 딱 하고 켜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발에는 내장형 압력 센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센서는 움직이는 심장과 협력해서 뇌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는데, 중력을 거슬러서 체중을 발에 실으면 혈류가 더욱 증가하는데 발의 대동맥이 눌려서 뇌 혈류량이 10에서 1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유산소 운동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약 20에서 25% 정도 단기적으로라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 달리기 또는 신체 활동, 신체 놀이, 유산소 운동 등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두뇌의 스위치도 같이 켜진다는 거죠. 와, 이거 외에도 걷기에 대해서만도 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읽어도 푹 빠져서 읽게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근력이 정신력을 만든다.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한 것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12주에 걸쳐 체력을 40% 증진한 근력 운동이 자신감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근력 운동도 신체적 힘과 정신적 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근력 운동의 연구자인 진 바렛 홀로웨이는 자신의 잠재력에 못 미치는 체력으로 살아가며 정신적, 정서적인 이득을 놓치고 있는 여성이 많다 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근력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우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고 건강한 두뇌에도 연관성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근력 훈련 또는 신체 단련은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또 신체적 정서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고 또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움직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삶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런 영향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령층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고 또 신체 단련은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도 연관이 있고 반면에 근력의 약화, 정적인 생활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도 높이고 불안감도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은 떨어지고 면역력에도 취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력을 강화하는 신체 단련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단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체중만 이용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체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는 동작을 익히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고 올라가고 헤엄치고 뛰어오를 수 있게끔 움직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한국의 군대에서의 훈련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움직임이네요. 일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는 자연 운동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춤도 인간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춤도 우리 인류의 오래된 움직임인데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춤을 추는 종인데요. 우리 인간은 춤을 통해 무한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도 춤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춤을 통해 정서적인 능력, 정서적인 공감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유대 관계도 높일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의 기분을 확 좋아지게 하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불안함,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춤이 될 수 있는데요. 음악이 흐르면서 박자에 맞춰 발을 굴르고 몸이 가는 대로 춤을 추다 보면 기분도 끌어올리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러면서 더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춤. 정말 춤에는 엄청난 매력이 있는데 저도 춤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춤이라는 움직임에 대해 완전히 잊고 지냈거든요. 근데 걷고 뛰고 춤춰라. 이 메시지처럼 정말 걷고 뛰고 춤추는 것 이제는 인생에서 이런 움직임도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코어의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코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거든요. 저의 남편은 코어의 힘이 완전히 강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은 코어지. 근데 저도 최근에 필라테스나 요가를 배우면서 느끼는 게 와, 코어의 힘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제 앞으로 코어다. 코어를 단련하자. 이 결심을 했는데요. 쉽진 않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 꼭 코어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유명한 코어 운동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조세 필라테스는 척추를 말고 펴는 운동은 신경을 이완하고 신경과민으로 생성된 독소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필라테스와 요가를 난생 처음 배워가면서 와, 이런 운동들을 왜 이제서야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생각을 바꿔서 그래, 이제부터라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왕초보자로 배우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코어 근육은 신체의 무게중심 한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자세와 균형에 코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코어 근육은 상체를 똑바로 유지해주죠. 또 우리가 움직일 때 코어는 안정적으로 중심을 유지해서 단단한 움직임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또 강화된 코어 근육을 통한 바른 자세가 긍정적인 기분과 통제력이 있다는 느낌을 불러오고 반면에 구부정한 자세는 패배감,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슴을 편 자세와 구부정한 자세는 다른 동물에게도 관찰되는데 구부정한 자세는 상대에게 항복을 알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 신호의 역할도 하고 반면에 가슴을 편 자세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높여줄 수 있죠. 그래서 저자는 달리기, 필라테스, 요가, 수영 어떤 것이든 코어를 활성화하는 코어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웃는 것도 코어 근육을 단련시킨다고 하는데요. 정말 크게 웃는 것은 심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효과가 좋네요. 사실 코어 운동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른 자세로 서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 이렇게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바른 자세가 코어의 힘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빠른 방법, 스트레칭, 그리고 춤, 그리고 걷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스트레칭은 정말 걷기와 함께 건강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심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전신 리셋 버튼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생물학적 기반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레칭이 신체 조직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세포의 수준까지 변화시킨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를 통해서 몸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정신과 신체 사이의 모든 중요한 연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또 꾸준한 스트레칭은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정말 걷기와 스트레칭은 우리가 다른 장비 없이도 돈 들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건강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요. 이것을 알아도 얼마나 좋은지 잘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의 도구로 안 쓰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책들도 읽어가면서 걷기와 스트레칭, 이 움직임도 제 일상에 꼭 넣어가고 있거든요. 스트레칭은 걷기처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아주 큰 효과를 미치는데요.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우리가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만성질환으로 가는 스트레스 반응을 막는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스트레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지개를 쫙 하고 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도 침대 위에서 몸을 쫙 하고 풀어줄 수 있고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죠. 또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도 또 후에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도 예방하고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키워가면 우리의 삶의 통제력을 가지고 불안에도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의 하루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호흡을 제어한다. 이 책에서도 역시 호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깊은 호흡,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이런 깊은 호흡을 자주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능력에 대한 통제력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코로 호흡하며 깊게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연습해 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휴식의 기술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요. 휴식은 모든 움직임의 필연적인 해독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이라는 것은 몸이 재건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수면은 활동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서 우리가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게 해주죠. 또 수면 외에도 깨어있는 휴식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휴식에는 정적인 휴식도 있지만 동적인 휴식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휴식이 필요한지, 신체적인 휴식이 필요한지,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한지, 두뇌적인 휴식이 필요한지, 감정적인 휴식이 필요한지 그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을 그때그때에 맞게 주는 거죠. 그러나 휴식은 적당히 쉬어야지 너무 오래 쉬면 휴식은 지루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많이 움직여서 동적인 휴식도 같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휴식의 기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두뇌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또 무기력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휴식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가 되어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휴식이 필요한지를 알아채야 하고 또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야 충분한 휴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에 더 많은 움직임을 늘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의 뇌과학,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우리의 하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 어떤 움직임을 더 늘려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서 올해 꼭 걷기와 운동, 걷기, 스트레칭, 운동 이런 도구들이 함께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해,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